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희들은 환경시민단체 회원들과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노동자, 그리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죠. 12월 9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하청 노동자 한 분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단 하루 동안 석포제련소 안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하다가 단 하루 일했습니다. 그런데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돌아가신 노동자의 부검 결과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질병이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 노동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안동에서 석포제련소 문제를 오랫동안 싸우고 투쟁하고 문제 제기해온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인 김수동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수동입니다. 혹시 영풍 석포제련소를 여기 오신 기자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북 동화군이라는 첩첩산중에 꽁꽁 숨겨져 있는 아연을 재련하는 공장입니다. 1970년부터 50년 동안 낙동강 채상위에서 아연 재련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카드뮴, 납, 아연, 비소구리, 중금속을 낙동강으로 유출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림은 황폐시키고, 그리고 또한 주변 주민들 그리고 노동자들 건강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일을 하던 노동자가 어제 아래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예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1997년 이후 지금까지 8건 11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세간의 이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근로환경 조건이나 법적인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운동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여기 더 이상 낙동강 채상위에서 가동하지 말고 폐쇄를 하고 온전히 복구하자고 그렇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환경부에서는 작년 12월 28일 10개 분야 100가지 조건을 들어서 통합 환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러한 사망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부에서, 이 환경부에서 이러한 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환경들이 파괴되어야 그칠 것입니까?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얼마만큼의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을 해치는지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포제련소 하류의 카드뮴, 아연의 원인이 95.8%가
영풍석포재련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영풍석포재련소를 비호해 왔습니다. 영풍석포재련소는 주민들의 건강과 낙동강 주민의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업에 배를 불려 주었습니다. 이 기업에 더러운 배를 불려주는데 현 정부가 그 인증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더 이상 영풍석포재련소가 우리 사회에 죄를 짓지 않고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낙동강을 더 이상 중금속으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폐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풍석포재련소 뒷산에서 제가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우리는 영풍석포재련소가 더 이상 여기에서 재련업을 한다는 것은 주변 환경과 주민을 피해를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방패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산인 이 지역을 사공장을 만들려고 신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지역이 이게 석포재련소 1공장 그리고 2공장, 3공장 보시다시피 여기는 변변한 평지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협곡으로 이루어진 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산을 까뭉개서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공장 규모는 1, 2, 3공장 15만 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자면은 서울역 청사 한 서너 개가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꽁꽁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석포재련소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풍석포재련소가 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해도 정치인이나 지자체에서 비호해주기 때문에 이 영풍공화국이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은 이 1공장 옆에 여기 보이는 데가요 정수처리장인데 여기 1공장에서 이 라인을 타고 2공장으로 이렇게 원료가 넘어갑니다. 여기 뒷산이 보면은요 이 공장에서 나오는 앙상가스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앙상가스가 뭡니까? 앙상가스가 이 습기를 만나면 산성비가 됩니다. 이 산성비의 성분이 뭡니까? 항산입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앙상가스가 안개나 비를 만나면은 황산이 돼서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말라 죽은 데 이어서 이 바위들이 산화를 해서 흘러내립니다. 바위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죠. 이러한 지경이 사실은 2018년까지는 영풍석포재련소는 물론이고 그리고 남부지방산림청, 대구지방환경청에서조차 이거는 석포재련소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의 조사 끝에 이러한 나무가 고사하는 이러한 원인이 석포재련소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통합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석포재련소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 산업재해를 당하신 진현철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 선생님의 말씀 이후에는 혹시 기자분들 질문이 있으면 직접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석포재련소에서 일을 하다가 급성 백혈 굴수염이라는 병을 앓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굴란 속에서
하루 8시간씩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돌아가신 그 분과 같이 저도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진형철이라고 합니다. 거기 환경은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산에 있는 그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가까이에서 그걸 직접 마시며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여태껏 우겨왔습니다. 이런 무심한 사람들. 그래서 토요일에도 사람이 또 죽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일하는 그 환경에 저희가 처음 일을 하러 갔더니 13명이나 사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와서 냄새 때문에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일도 안 하고 여러 명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지금도 목숨을 잃은 분의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기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 제련소에서 보던 나오는 연기는 연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김입니다. 그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그런 김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불쌍합니다. 얼마나 그 냄새가 심하냐고 하면 지금 그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 옆에 길로 지나가도 손으로 입을 막고 지나가야 될 정도입니다. 아니 입을 막아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환경을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지 못할 줄 믿습니다. 네. 어디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지는 않는데 점점점 힘이 없어서 자꾸 사람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한심한 사람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자꾸 사람이 가라앉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앓고 있던 백혈병은 피를 못 생기게 해주는 병이라고 합니다. 피를 못 생기면 사람이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만 늦었어도 지금 돌아가신 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급하니까 막 피를 하루 3대씩 1년 동안 맞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없어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연구 재련소 안에서 마스크를 적절한 마스크를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선생님께서 일하셨을 때 그거는 어땠는지 마스크를 적절히 안 줬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때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원래 갖고 온 마스크를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마스크는 요즘에 근래에 나와서 사람한테 좀 덜 마실 수 있게 나온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가서 쓰던 마스크를 그냥 갖고 오셨잖아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오셨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어떻게 예. 마스크를 써도 이 마스크를 쓰고도 하도 냄새가 심해서 작업을 거부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대면해서 말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거기 현장에 올라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마스크 쓰고 있어도 그렇고 이 마스크를 쓰고도 거기 가지를 못했습니다. 냄새가 하도 심해서. 그런 속에서 작업하다가 병이 걸렸는데도 회사 측은 전혀 아니라고 여태껏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일식 승소 났을 때 판결 어떤 식으로 난 건가요? 뭐라고 하면서 승소 판결을 했는지. 판결문요. 네. 판결문은 저희 기자회견문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오마이뉴스 기자인데요. 그 지역 주민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역 주민이 말씀해 주시죠. 네, 선생님. 지역 주민은 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북 봉화에서부터 부산까지 60여 개 그 시민단체가 공동 대책위를 만들어서 주민 피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금을 모으고. 근데 이 주민들이 결국 그 소송에는 응하지 않았는데요.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로 이제 그 신장 투석이라든지 신장병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았고요. 호흡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재련소의 힘이나 지자체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송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방금 이 진현철 선생님 같은 분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접 그 산재 신청도 하셨고 산재 불허를 해서 여기 이제 행정 소송까지 이르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이걸 계기로 해서 주민이나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이나 주민 소송 이러한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질문 예. 지금 그 항소했잖아요. 1심에서 그다음에 승소하시면서 그럼 그 이후에 어떤 회사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쪽에서 뭐 따로 전향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 안 나왔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회사 지자체의 반응. 지금 아직까지 회사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도 자기네들은 부인만 하는 이런 회사는 하루속히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비로 두면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는 빨리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지금 현재 인원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회사에? 회사에 몇 명이나? 한 1,200~300명 정도 지금도 그 마셔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일하셨어요? 저는 한 6년 정도 일하다가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9년 9개월요. 기자회견문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 어쨌든 계속 이게 60여 년간 계속 이어져 온 거잖아요. 사건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그럼 그 이후에 뭐 폐수 방류라든가 이런 거 막는 장치라든가
이런 거 설치 같은 것도 약속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저희들이 이 재련소 폐쇄 운동을 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예산과 인력을 동원을 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2018년부터인데요. 2018년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개선 명령이나 지적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개선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재련소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이게 낙동강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게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15만 4천 배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게 방지 명령을 내렸고 지금은 그 방지 공사를 해서 지하수가 이전같이 이렇게 하천으로 흘러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하천으로 흘러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이 지하수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오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방류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수를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겠다. 이걸 이제 증발시켜서 하겠다. 그런데 이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와서 그 사후 약방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증기나 매연으로 인해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아까 대기를 오염시켜서 나무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그 산에 땅에 떨어지면은 빗물을 타고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방류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게 2018년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10일을 행정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최대 오염공장 영풍석포 재련소는 낙동강에서 더 늘어! 더 늘어! 더 늘어! 더 늘어! 구호 한 번 더 외치셔도 돼요. 예. 영풍석포 재련소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제는 낙동강에서 더 늘어! 더 늘어! 더 늘어! 더 늘어! 정부는 영풍석포 재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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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와 주민 중에는 석포재련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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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안동 환경운동연합 서홍림 사무국장님과 환경운동연합 김춘희 청장님이 나누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각했습니다. 마지막. 그래요. 백혈병 노동자 산재 거부하더니 비소 급성 노출로 사람이 죽었다.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석포 재련소 문 닫아라. 지난 토요일인 12월 9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 재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에 중독되어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청 소속 2명과 설비 유지 보수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2명입니다.
이들은 6일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아연 찌꺼기와 액체 물질이 담긴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을 했는데 그중 하청 노동자 김모 씨가 저녁에 안동병원에 입원했고 이어 다른 한 명도 입원했습니다. 김모 씨는 9일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투석 및 고농도 산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어려워 평생 투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은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 관리를 하던 영풍 석포제련소 소속의 직원 2명도 병원에서 비소 중독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얼굴이 새까맣고 부었다고 유족이 정합니다. 부검 결과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도 안 된 것 같고 그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언론에게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다른 직원들의 건강 이상은 없는지 임시 건강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진현철 씨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즉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진 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재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을 했는데 2017년 2월 온몸에 힘이 없고 음식 먹기가 싫어지며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된 진 씨는 병원에서 급성 백혈 골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 물질의 공장 내부 인체 노출 수준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기각했습니다. 진 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법원은 그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노동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 할 수 없다. 둘째,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셋째, 고용노동부가 2014년 석포제련소에서 300건이 넘는 법 위반을 적발한 등을 고려할 때 진 씨가 근무한 기간이 길었으며 근무 전에 별다른 건강 이상이 없었고 유전적 소인, 가족력도 전혀 없다며 백혈병과 진 씨의 영풍 석포제련소에서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하청업체 퇴직 노동자가 법원에서 소음성 난청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에 걸리고 하루만 일했던 노동자도 비소 노출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연 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와인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과정에서 비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합니다. 영풍제련소는 죽음의 공장입니다. 공장 내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공장 밖으로는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하천으로 내보내져 산의 수목이 고사하고 낙동강을 따라 오염물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방출로 28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폐수 방출로 조업이 정지된 적도 있습니다.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추적해온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악명 높은 공해병인 이따이 병을 일으킨 공장의 설비가 옮겨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경제성진국의 공해시설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져 환경보건 문제와 산업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공해 수출 사례인 것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서울 종로 일가에 있는 대형 서점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의 아연 제련소입니다. 경북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사람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공해 공장이자 사형산업이라는 점에서 이참에 유관공단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고 안전하고 깨끗한 첨단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영풍재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석포재련소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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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재련소 석포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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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죽이고 환경 파괴하는 영풍석포재련소 낙동강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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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질문 있거나 개별 인터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